대가의 통찰을 듣는 인사이트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 뇌졸중입니다. 중풍이라고도 하죠. 많은 질병 가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잔인하고 비참한 질병이 저는 중풍, 뇌졸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오잖아요. 삶을 준비할 여유가 없고요. 남겨진 결과가 굉장히 처참하고 힘듭니다. 중풍 환자는 물론 환자가 아니더라도 예방 차원에서라도 오늘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분야 최고의 대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김종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검사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툭하면 MRI 찍어달라, 뭐 CT 찍어달라, 뭐 동맥경화나 이게 생기려면은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고 당뇨병이 있거나 담배를 피고 있거나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은 혈관이 이미 많이 망가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MRI를 안 찍어도 반 정도는 뇌졸중에 걸린 사람으로 저는 봐요. 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하. 그런 위험인자 관리를 더 중요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찍는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뭐 MRI로 찍으면 확인은 되지만 돈도 들고 번거롭고 하니까 오히려 위험인자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 위험인자를 한 번 더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고혈압이에요. 역시 고혈압. 그러니까 뇌졸중 환자의 70%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어요. 70%? 그러니까 고혈압이 70%나 뇌졸중의 원인이 된다는 거라고 할 수 있고. 근데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 이것은 오늘 주제인 뇌졸중에 미치는 영향이 고혈압이나 당뇨만큼 세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심장내과 선생님과 신경과 선생님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거기 있거든요. 위로 올라갈수록 혈관이 작아져요. 위로 올라갈수록. 그래서 뇌로 가는 혈관은 굉장히 작은 혈관들이에요. MRI 찍어도 보이지도 않아요. 야. 그렇게 작은 혈관들은 콜레스테롤 높은 게 위험인자가 되지 않아요, 전혀. 그렇군요. 오히려 낮은 게 위험인자가 됩니다. 콜레스테롤에? 네. 이야, 이거 대단한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아니, 그러면 콜레스테롤을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동맥경화에 정말 있고 경동맥이 있으면 심장내과는 똑같이 70 이하로 LDL을 낮추는 게 좋습니다. 심장과 똑같아요, 경동맥은요. 근데 저 위에 올라가서 작은 혈관에 뇌출혈 같은 거 일으키는 혈관이거든요. 뇌출혈 환자는 콜레스테롤이 너무 적어서 생기기 때문에 물론 혈압이 높아서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콜레스테롤을 무지하게 낮추지 말고 의사의 얘기를 좀 들어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낮추는 게 중요한 거죠. 콜레스테롤이 뭔가 혈관을 보호해 주나요? 그럼요. 혈관 자체가 벽에 콜레스테롤이 돼 있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거든요.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근데 이제 너무 작으면 혈관이 약해져 가지고 소위 영어로 이제 프레자일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혈관이 중간중간 구멍이 나 있고 그래요. 약해서. 그러니까 너무 혈압이 높거나 지방질을 너무 안 먹어서 약해진 거기 때문에 적당히는 많으면 안 되지만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어쨌거나 뇌졸중은 콜레스테롤보다는 혈압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혈압을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낮추라고? 일반인들은 낮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이것도 중요해요. 아니, 보통 저혈압이 뭐 더 해롭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한 번 더 강조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인만 어지럽지만 않으면 뭐 100에 70이 120에 90보다도 좋거든요. 조금 더. 그러니까 둘 다 정상이죠. 120에 90하고 100에 70하고 둘 다 정상에 들어가는데 근데 비교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뇌출혈 같은 거는 낮은 게 더 좋아요. 뇌출혈 같은 거. 낮아야 된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 뇌졸중입니다. 여기 막혔습니다. 이걸 알 수 있는 조짐이 뭔가요? 제일 흔한 게 뇌혈관이 옆으로 가는 혈관이 제일 커서 이게 옆쪽에 운동 중추가 있어요. 팔다리 움직이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망가져서 팔다리 마비되는 게 제일 흔해요. 그래서 이제 팔다리가 마비가 심하면 당연히 빨리 오겠지만 살짝 힘이 빠져서 글씨 쓰는 게 잠깐 안 되거나 잠깐 그랬다가 좋아지거나 하면 또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면은 빨리 마비 같은 징조가 있으면 오는 게 좋고 그 외에 이제 말이 안 돼서 발음이 어두워지거나 언어장애가 생길 때도 빨리 와야 되고 또 걸을 때 비틀비틀거리고 잠깐 흔들흔들하거나 조절이 안 되거나 그런 것도 뇌질환이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게 있으면은
또 갑자기 시야 장애가 안 보여서 잘 안 보인다. 그럴 때 빨리 모시고 오는 게 제일 좋죠. 시야 장애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나요? 증세가? 뇌졸중의 경우는 반쪽이 안 보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은 꼭 이렇게 해보세요. 한눈씩 가려보세요. 이렇게 갔을 때는 깨끗하게 잘 보이는데 이렇게 가니까 하나도 안 보인다. 그럼 이거 눈 문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 둘 다 반쪽이 안 보이면 그건 뇌 문제입니다. 야,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이상 있을 때는 반대쪽 이게 마비 오는 건 뭐냐 한쪽에 컴컴해지거든요.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지. 근데 그건 뇌 문제이기 때문에 한눈을 가리나 이 눈 가리나 똑같아요. 한쪽에 컴컴한 건 똑같거든요. 뇌졸중이 맞는데 뭐 설마 하고 놓칠 수 있는 증세는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무슨 뭐 그 일과성 뇌허혈증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일과성 뇌졸중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뇌졸중이 왔다 간 거거든요. 이미 온 거다. 그러니까 이거 전조 증상이 아니라 전조가 아니라 진짜 뇌졸중이 왔다가 금방 좋아진 거니까 의사한테 가서 어떤 이유가 있어 왔는지 또 크게 오니까 그 이유를 알아서 미리 더 큰 게 오기 전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죠. 한 몇 분 있다 좋아지면 사람들이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은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짧다고 또는 경하다고 해서 진짜 경한 건 아닐 수 있으니까 의사한테 가서 진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뇌졸중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성격 장애나 변화나 이런 것들도 나타난다면서요. 지금 제일 흔한 게 우울증이거든요. 우울증. 우울증이 있고 감정 실금이라고 말하는데 괜히 많이 웃거나 너무 많이 쓸데없이 웃어요. 네네. 그 여러분들 그 기생충 영화 보셨나 모르겠네요. 기생충 영화에도 기우가 주인공이죠. 기우가 나중에 막 웃어요. 기우가 원래 그 지하에 사는 사람한테 머리를 부딪혔잖아요. 기우의 동생이 죽었잖아요. 여자애가 이름이 뭐더라. 걔가 죽었을 때 영안실에 갔는데 걔가 막 깎아 웃는 장면이 나온다고. 그것도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어느 부분이 망가지면은 웃음, 울음 조절을 잘 못해서 거꾸로 나오거나 너무 웃거나 울거나 이게 나온다고요. 세로토닌이라는 걸 올려주는 약을 쓰면 그런 걸 굉장히 좋아져요. 뇌졸중 후에서도. 우울증보다도 더 좋아져요. 그것들은. 그러니까 뇌졸중이 아닌 일반적인 우울증 때보다 더 좋아집니다. 더 좋아집니다. 마비되고 이런 것은 약이 없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상당히 좋게 해서 환자의 그 삶의 질을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와,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격이 갑자기 달라진 경우에는. 끝으로 전문가로서 현재 중풍 투병 중인 분이나 가족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있으면 마무리로 좀. 뇌졸중 환자들은 이제 계속해서 그 기능을 안 좋아진 기능을 계속 운동을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옛날처럼 기능이 돌아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실망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고 많이 서포트 해줘야 돼요. 뇌졸중 환자들은 아무래도 우울하니까 옆에서 가족들의 서포트에 따라서 우울증이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서포트 가운데 뭐가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전부 다죠. 누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슬퍼할 때 누가 위로해줄 사람이 있느냐, 내가 일이 생겼을 때 누가 대신해줄 수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서포트를 우리가 매기는데 저희들이 연구해본 바에 의하면 만성 뇌졸중, 5년쯤 된 뇌졸중 환자들은 그런 부분들이 우울증과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날이 갈수록, 만성으로 갈수록 가족의 서포트가 중요해져요. 또한 재발하기가 쉽기 때문에 재발하면 할수록 안 좋아지거든요. 치매도 생기고. 재발 안 되게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위험인자를 잘 관리해서 다시는 재발 안 되게 잘 도와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선생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계속 건강하시고 또 우리 환자들에게 좋은 진료 연구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김종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